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레오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사 공급 대책 이후로 전달 대비 가격이 하락한 서울의 아파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 절반 이상은 대책 전보다 가격이 상승해서 집값 안정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의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오늘 다양한 지역에서 얘기 전해드릴 거니까 1부도 함께 해보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큰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 바로 이제 한강변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강변 어떻게 변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후보자들의 이제 그 부동산 공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각 후보자를 이제 지지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 그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예측해보는 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박영선 후보 대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어떤 공약을 갖고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는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변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데요. 왜 투자 수요가 이제 한강변으로 몰리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점하라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 지역,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강변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정말 이제 수익 창출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박영선 이제 후보 대 오세훈 후보 공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어떤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박영선 후보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공약 자체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 이제 그 공약을 보시게 되면 이제 5년 내에 이제 30만 호를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평당 이제 1,000만 원대의 아파트를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경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로는 이제 녹지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이제 공원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녹지 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된 이상 공공 임대 아파트부터 재건축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한강변 35층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시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공약을 보시게 되면 5년 내에 36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보시게 되면 민간 분양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사생주택을 공급하겠다. 가장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많이 생소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임차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익을 주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도시명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 소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부터는 그 이제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그 규제 자체를 폐지해서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그만큼 공급 자체를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강변 35층 이하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 지금 3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앞으로는 이거를 폐지를 하고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그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자체의 이 공약 자체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자체를 이제 공공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는 민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후보자들 자체가 부동산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한강변 35층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제 그 박영선 후보 시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는 이제 한강변 35층 이하 높이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통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강변 자체의 이제 높이 제한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맞춰서 투자의 수요가 한강변으로 현재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 자체가 55%입니다. 55%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36.5%가 되겠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4월 7일 날 이제 보궐선거에 맞춰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현재 높게 이제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박영선 후보와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공약 자체를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 자체가 이제 당선된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 어떤 공약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한강변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오세훈 후보 이제 부동산 공약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하고 이제 사생주택, 모아주택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산세 인하가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 공약의 중점은 어떻게 될까요? 공약의 중점 바로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을 하겠다. 서울 도시만의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주택 공급입니다. 바로 사생주택, 그다음에 모아 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을 빠르게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죠. 서울 도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생주택이라든가 모아 주택으로 인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한강변 35층 규제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완화 자체가 아니라 규제를 폐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폐지하면 한강변에 50층으로 정말 랜드마크급으로 이제 아파트 자체를 높게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세훈 가즈아 달아오르는 재개발 광진구 단독주택 자고난이 2억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자체가 이제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이런 이제 한강변에 있는 이제 그 재개발이 가능한 단독주택,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 하나, 광진구 빌라 손님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굉장히 지금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 하나, 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부쩍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오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따라 그의 이제 당선 공약 자체가 선 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당선이 되면 이제 그 자양동 자체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재개발이 되면은 50층 이상의 건물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양동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자기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이제 자양동 자체를 해제하겠다. 규제 자체를 해제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자양동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것을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 정말 이제 예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이제 서울시장을 했을 때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을 했죠. 거기서 이제 서울시장에 물러나면서 이게 전면 취소가 됐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가 재가동이 되면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이제 그 지역들 자체 집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죠. 어떤 지역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한강변에 이제 있는 주요 아파트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정말 20억, 3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미개발된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이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금 이제 35층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 성수전략정비구역도 50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업성 자체가 정말 대폭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개발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시세 차익은 이루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지금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그리고 오세훈 후보 자체가 당선이 돼서 지금 여기 자양동 자체를 개발했을 때 정말 확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당선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제 좋은 입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만큼 시세 차익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양동 최고의 투자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죠.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한강변에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강남이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만큼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하셨을 때 그만큼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있고 강남의 접근성 좋고 그다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최고의 투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쌉니다. 오세훈 후보 자체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집값 폭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싼 시점에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강변 관련해서 또 투자 팁 일러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제가 무료 상담 안내를 좀 도와드릴게요. 용산, 자양동, 또 연신내 이렇게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노하우,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해요. 예약하시고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는요. 장소 확인하신 후에 전화 주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본격적으로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 겁니다. 두 곳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투룸 시세가 2억 9천에서 3억 2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이제 서쪽, 북쪽 라인, 서부권에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팀장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은평구 불광동 이제 위치 설명을 드리면 3호선, 6호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도보로 봤을 때 약 도보 7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자체는 2억 9천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않고 투자를 하셨을 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서울 서북부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향후 트리플 역세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주변 정비 사업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가 풍부한 만큼 공실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역세권 이제 역세권 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재개발 예정지의 경우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신내 역세권의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연신내 역세권 1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연신내역에서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신전략 거점으로 은평구가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연신내 역세권, 그다음에 불광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이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요자들이 이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GTX A 노선 이제 10분 내로 이제 강남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A 노선과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추진위원회 자체가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아파트 단지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은
2억 9천에서 3억 2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금액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5천에서 7천, 이제 6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전략 거점도 이제 조만간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안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GTX A 노선이라는 호재, 그다음에 신전략 거점이라는 이제 개발 호재, 거기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거기에 지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아파트 자체의 지가는 정말 크게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지역에 선정하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평구 불광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엔 한강 라인 광진구 자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시세가 4억 5천에서 4억 8천대. 지금부터 자양동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강변의 가치는 뭐 불변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광진구 자양동 위치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지금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호선과 7호선 사이에 이제 5분에서 7분 사이에 저희 매물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 현재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의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 그만큼 공실 걱정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 일대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투자 가치 가지고 있다. 그만큼 투자 수요 상당히 몰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씀단지 개발 사업의 풍부한 호재를 받아보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제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고 거기에 재개발이 됐을 때 지가 상승 정말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 조건?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남까지 이제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강남 안에서도 바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바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제 최고층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 옆에 붙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 그 수혜 받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 말씀을 드리면 개발 호재 삼성동 GBC 개발 사업, 잠실 말단지 개발 사업 정말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는 지역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정말 재개발이 됐을 때 이렇게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이런 아파트로 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사주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현재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의 속도를 내는 만큼 옆에 붙은 광진구 자양동 개발 압력,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무려 2억 1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밀집 지역의 경우는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는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만 되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진위원회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야지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양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게 받고 있고요.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서울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을 때 한강변 르네상스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50층 이상으로 랜드마크로 이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정말 크게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을 품고 있는 자양동 얘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4초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해 보십시오. 자, 2부 넘어왔고요. 2부는요. 이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네.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좀 지역만 살짝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오늘 만나보실 두 곳. 먼저 이제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용문면 광탄리에 위치한 다용도 토지와 건물 기다리고 있고요. 이어서는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둔내면 우용리에 위치한 펜션형 리조트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아니 어쩜 또 오늘 날씨와도 이렇게 또 잘 맞는 두 지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양평에서 시작을 할게요. 용문면입니다. 광탄리에 위치한 다용도 토지 및 건물이고요. 광탄리 유원지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업 연수원, 암 요양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요즘은 이 좀 이렇게 복잡이는 데서 벗어나서 조금 이렇게 한산한 곳에서 힐링하고자 하는 분들 참 많으셔서 이제 환경적으로 보다 보니까 더더욱 이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 요런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 이사님 양평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 양평은 요즘에 사실 양평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멀게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죠? 한데 사실 양평을 이제 자가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신다면 사실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서울에서 뭐 사실 1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가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평인데, 양평이 요즘에 뭐 다양한 뭐 개발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로망들도 더욱더 확충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양평 쪽에 있는 이제 아파트 분양도 상당히 또 높은 청약률이 또 기록하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지역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워낙에 또 양평은 경기도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양평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들 아마 연상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스러운 서울 경기도권이라 생각이 되실 텐데 그만큼 자연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면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적인 장점들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주택시장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실 은퇴를 하고 좀 조용한 동네로 또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주택시장도 앞으로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대략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양평인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교통망들,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망이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2개에서 한 3개 정도 가량이 더욱더 개통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또 양평이 아닐까 싶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특징들이 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서울 대도심 안에서도 1기 신도시 정도를 좀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한 1시간 정도는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양평도 그 정도 시간에 걸릴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네, 그러면서 개발 호재, 특히나 교통의 호재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지금이야 전원주택지가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만은 양평이 또 전원주택지의 뭐 마켓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거주하기를 선호하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한 발짝 나간다? 가깝거나 아니면 가는 길이 편하거나 뭔가 좀 장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양평이 해소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입지 여건 보면서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한 대략 30분에서 40분 정도 서울의 이제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 송파라든지 뭐 사실 강동구 쪽 라인에서는 한 30분대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한 3, 40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데 2023년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송파에서 출발하는 서울 양평 간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한 육동국도를 이용해서만 다니던 그런 길들을 이제 고속도로가 추가적으로 개통이 되고 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도 양평 간 이런 그 구간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개통이 된다면 서울과의 거리가 한 20분대로 대폭 감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짐에 따라서 자연 환경도 상당히 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지역으로서 정평이 나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도로망들이 더욱더 지금보다 갖춰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대라든지 또는 기업들을 좀 운영하기에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업들의 유치도 충분히 용이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거기에다가 그런 뭐 기업들이 당연히 늘어난다면 유입 인구들도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뭐 당연히 유입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뭐 지역적인 가치가 당연히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서 지역적인 가치가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도 좀 갖춰지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양평에 사실 뭐 자가라든지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기보다는 또 대중교통편도 상당히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평입니다. 자, 경의중앙선이 다니죠.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부를 관통한 노선인데 경의중앙선을 이용한다면 용문역을 이용해 보신다면 양평 이 광산리 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또 좋은 그런 교통편이 될 수가 있겠는데 한 용문역에서 내려서 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거리면은 도달할 수가 있는 곳이 또 광탄리이기도 하고요. 또 용문역 같은 경우에는 KTX역도 또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뭐 사실 청량리에서부터 용문역까지 이용해 보신다면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은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오르겠냐. 특히 저는 이제 도로망들이 제가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개발 호재, 특히나 이제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몰리게 되고 기업들이 몰리게 된다면 사람이 늘어날 수가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유입 인구라든지 유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또 인프라 확충이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인프라 구성들이 하나둘씩 조성이 된다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만큼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오르겠느냐? 바로 토지죠. 땅의 가격대들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곳들이 양평이다라고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양평이 좋은 게 그 서울에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네. 강원도의 환경을 느껴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또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선호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한 또 개발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호재 얘기 한번 또 들려드려 볼까요? 네. 네, 호재는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토지 또 어떤 뭐 투자의 대상물을 좀 보실 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제1순위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만큼은 또 광탄리 이쪽 양평에 위치하고 있는 광탄리 쪽은 뭐 주변에 여러 관광 명소들도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망이 한 개도 아니라 두 개가 더욱더 구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재차 말씀드린 2023년도에 서울 송파에서부터 시작하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20분대로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복합 리조트, 양평에 이제 하나 복합 리조트가 조성이 된다는 부분들, 약 9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죠. 여기에 이제 투입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굉장히 초대형 복합 리조트가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복합 리조트, 뭐 이런 복합 리조트와 같이 연계해서 또는 양평에는 또 유명한 또 콘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의 또 토지의 가치 상승 부분도 같이 누려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복합 리조트가 또 구성되는 부분들이 뭐 이런 콘도나 이런 객실뿐만 아니라 뭐 아울렛이라든지 뭐 키즈랜드 또는 테마파크 등등이 조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 광탄리에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토지의 가치가 바로 직간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다가 또 가까운 한 10분 정도 거리에는 다문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약 1,000세대 정도 가량의 아파트가 포함된 대규모 주거 시설이 앞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면 유입인구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입인구들의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인프라 시설들이 하나둘씩 조성이 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토지의 가격대들은 어떠한 시설물들이 지금 현재 없었던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야말로 바로 이게 개선이거든요. 삶의 질의 개선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토지의 가치 상승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양평은 이제 앞으로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요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약 한 4개 권역으로서 약 5년간 한 뭐 5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뭐 용문역 인근의 지역적인 활성화도 예상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광주시와 연계, 하남시라든지 광주시와 연계해서 뭐 여러 가지의 건설 이런 계획들이 많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양평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자연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 안에서 20분대 또는 30분대로 충분히 도달 가능한 그런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뭐 영상만 봐도 상당히 이제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네네. 양평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사님,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좀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지역들은 일단 토지들이 지금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되지 않은 좀 큰 규모, 대형 규모의 토지들을 좀 매입을 해보신다면 그런 부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또 워낙에 또 건강 이런 헬스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특히나 이제 요즘 또 워낙에 또 환경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병원, 암센터 이런 거 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더구나 이제 또 은퇴자들이 또 많이 갈 수 있는 실버타운이라든지 또는 용도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의 또 복합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교회 납골당 그리고 납골당이라든지 교회 기도원 이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라든지 또는 토지 가치 상승분도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양평 is 먼들, 멀한들 여기가 네, 정말 그렇죠. 네. 가까우니까 네. 접근성이 좋으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빠르게 더 좋은 지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강원도 횡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둔내면이고요. 청량리역에서 KTX 이용하시면은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용도 토지 및 건물이에요. 둔내역 인근에서 얘기 전해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성은 또 이제 강원도 상당히 또 인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리가 강원도 하면은 되게 멀게만 느껴지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로망이 워낙에 잘 뚫리고 뭐 제2영동이다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도로망들이 계속해서 확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서울 이제 그 강북 라인에서부터 이제 강남으로 기획도시를 만들고 나서 강남에서 아래로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택 시장도 많이 발전이 되고 가격대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 수도권 안에서 1시간대 이내의 거리는 아래쪽으로는 거의 다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쪽은 사실 이 송도라고 하는 지역들이 거의 끝자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도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인천 지역들도 개발이 거의 다 끝나간 송도 이후에는 사실 이제 바다다 보니까 개발 자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쪽으로의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점점점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동쪽으로 개발을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도로망들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영동이다, 뭐 영동국도도 많이 있지만 뭐 제2영동이다, 뭐 광주 원주다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망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중에서 강원도 즉 특히 횡성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운영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토지들이나 또는 지역적으로 천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에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는 레포츠라든지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도 그런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움직이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 바로 횡성이라는 점이 저는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지금 4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입지가 뭐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만큼 상상하시는 것만큼 좋은 지역이죠. 그 어떤 지역? 네. 정말 이 푸르른 그런 어, 산이 함께 받쳐주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강원도 하면 물 맑고 네, 공기 좋고 또 산도 상당히 많고 휴양지 많고 각종 레포츠 이런 등등을 즐기기에 상당히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강원도 횡성에 위치하고 있는 우영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지역들이 좀 저는 저평가돼 있고 주변에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많이 있어서 이 우영리 지역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 가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위치도 위치지만 일단은 우영리라고 하는 횡성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우영리 같은 경우에는 KTX 그리고 제2영동 고속도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까지 빠르게 진출입할 수 있다는 입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약 한 5분 정도 거리 안에 KTX 둔내역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KTX 강릉선 그리고 서울에서 오는 그런 KTX 노선들을 이용해 보신다면 청량리에서부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다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제2영동 고속도로를 통해서 도로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보신다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이처럼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단축이 되면서 사실상 서울과 일일 생활권, 뭐 사실 일일 생활권도 아니죠. 반나절 생활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지역 중에서 횡성 같은 경우에 뭐 주중, 주말 그리고 뭐 휴가철에 가깝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인근의 워터파크도 워낙에 또 큰 워터파크가 유명한 워터파크가 있죠. 뭐 연간 뭐 70만 명 정도 그리고 뭐 스노우파크까지도 예상해 보신다면 연간 약 한 120만 명 정도 가량의 방문객들이 또 방문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런 테마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적인 부분들 형태를 좀 운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입지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갈 텐데 이상 여기도 개발 계획이 상당히 또 짱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개발이 좀 많으면 사실 사람이 손이 많이 탄다라면은 결과적으로 자연환경들은 좀 훼손이 될 수가 있을 부분들인데 네. 그런 훼손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을 그런 오. 개발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을 살리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횡성 같은 경우, 우용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우용리 같은 경우에는 해발 약 한 700m 정도 이런 거 약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유럽의 알프스를 좀 연상케 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와. 자, 당연히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런 정말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 뭐 계절마다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또는 그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휴양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로서는 우선 역세권 개발 사업이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TX 강릉선의 역세권의 특성별로 해서 차별화를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둔내역과 그리고 횡성역의 이 개발이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향후 개발이 완료될 시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유동인구, 그를 통한 인프라 확충들이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평과 같은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 주변으로 개발들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입 인구들이 예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더욱더 지금보다 한층은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지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주 4일 근무제가 지금 전 세계 뭐 G20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주 4일이 주 5일에서 주 4일제로 변경이 된다면 그만큼 이제는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을 쉴 수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만큼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이런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1시간 거리나 뭐 2시간 거리 이내에 좀 가깝게 뭐 자연환경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은 횡성도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1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행객들의 인파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또한 저는 펜션과 리조트 형태들을 좀 갖춰 보신다면은 저는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사업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참고를 해보신다면 좋을 만한 지역이 바로 횡성 둔내에 위치하고 있는 우용리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점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미리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차를 이용해서 물론 막히는 거리잖아요. KTX가 있으니까 이런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는 곳입니다. 청량리역을 이용하시면 둔내역에 내리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대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사님 이제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지역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지적인 장점 중에서는 또 해발 700m 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만큼 공기 좋고 네, 요즘 미세먼지가 많다 하더라도 네, 주변에 정말 숲이 좀 그렇죠.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훨씬 워낙에 또 공기가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지역 안에서 또 대규모의 토지라든지 또는 건축물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런 매물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매물들을 좀 먼저 선점을 해서 뭐 리모델링을 통하거나 또는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재운영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수요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곳에 펜션이나 리조트 형태를 한번 꾸며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첫 번째로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입지적인 장점 중에 하나는 근처에 유명 테마파크가 존재한다는 점. 네, 그 부분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시겠고요.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곳을 찾는 고정 인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까운 곳에서 둔내에서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두 지역에서 정말 특별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양평 경기도 양평 다녀왔고요. 그리고 횡성, 둔내면까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제가 세미나 정보 좀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2021년 올 한 해 새로운 부동산 투자 트렌드를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요. 선착순으로 소수 인원만 함께하는 자리니까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후에 좋은 정보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시간으로 좀 꾸며드려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거든요. 아래 번호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